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윤리와 사상 마지막 대단원인 제4단원 사회사상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 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지금 나오는 내용이 지금 할 얘기들이 우리의 뭐 수능이라든지 내신 시험에 직접적으로 이제 뭐 출제할 포인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면 이 4단원인 이 사회사상 단원이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교육과정이죠. 이 교육과정에 대한 저의 생각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는요, 존 롤즈라고 해가지고 우리 또 미국의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거예요. 자, 이 사회사상 단어는 사회사상, 국가, 시민,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화 이렇게 6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전에 했던 동양윤리사상 보면요. 동양윤리의 그 문을 여는 이제 개괄적인 단원과 자, 2단원과 3단원은 뭐다? 유교, 4, 5는 뭐다? 불교, 그리고 6은 뭐다? 도가 도교 사상이에요. 7은 한국이고요. 이렇게 어떤 종류의 사상인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그 원하는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맞지가 않아가지고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다시 재구성해서 수업을 만들었었죠, 순서를. 서양 봅시다. 서양은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헬레니즘 사상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고대 서양이 넘어가서 이제 중세 서양으로 가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이제 아퀴나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엄밀히 중세라고 봐도 되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독교 이제 윤리로서 이제 하나로 묶였죠. 그 다음에 점점 근대로 넘어가죠. 자, 이성 합리론과 경험론, 데카르트, 그 다음에 스피노자, 그리고 프랜시스 베이컨과 데이비드 휴움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식으로 각 단원이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특정한 사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4단원은요, 좀 사정이 달라요. 자,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걸 짤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과서 목차를 짤 때 사상가 중심으로 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1단원은 플라톤, 2단원은 아리스토텔레스, 3단원은 로크, 4단원은 루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상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 단원, 공동체주의 단원, 공화주의 단원, 자본주의 단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주제 중심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에 관련한 플라톤의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로크의 이야기, 자유주의의 이야기, 공화주의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입장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 공동체 구성원은 어떤 존재냐? 시민들은 어떤 존재인 것이냐? 어떤 경제 사상을 우리가 채택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제 중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라는 건요. 어쨌든 컨셉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게 하면 되거든요. 뭐 사상가 중심으로 하든 사상 중심으로 하든 주제 중심으로 하든 대표적으로 고전과 윤리라고 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표면적으로는 주제 중심을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은 특정 단원을 특정한 고전으로 채워놨어요. 예를 들어 플라톤의 국가, 뭐 진울의 수심결 이런 식이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제4단원이 사상가 중심도 아니고요. 사상 중심도 아니고요. 주제 중심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 표면적으로는 주제 중심으로 엮여 있긴 한데, 자, 2단원인 국가랑 2단원인 국가, 여기 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유교, 아리스토텔레스, 사회계약론, 공화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시민단원에서는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대결로 구도로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 안에 사회개혁론자가 또 나오고요. 그 중에 또 루소가 또 공화주의로 또 나옵니다. 사회세상 중에 이상사회론, 유교가 또 나오고요. 마르크스가 또 나오고요. 마르크스 여기 자본주의 가서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주제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사상가 중심과 그리고 이제 사상 대결 구도의 중심, 사상 중심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플라톤만 하더라도요.
애초에 한 명의 사상가가 뭐 단 하나의 주장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했겠죠. 국가는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이상사회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 했던 거예요. 존 스튜어트 밀만 보더라도 이 사람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이 사람 공리주의죠. 동시에 대의민주주의 주장했고요. 해방의 정치. 이게 그 엄밀히 말해서는 뭐 흑인 해방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여성 해방 쪽에 가깝죠. 이제 여성의 정속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자, 롤스 봅시다. 자유주의 맞고요. 시민민주주의 맞고요. 만민법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사상가 한 명이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제 중심으로 짰을 때 여러 주제들에 분절돼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게 윤리와 사상 앞쪽 단원, 2단원과 3단원하고 편집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자, 이상사이론 얘기 다루면서 공자도 다르고 노자도 다르고 플라톤도 다르고 모어도 다르고 마르크스 다르고 자, 그럴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마르크스를 다루는데 여기서 한번 다루고 여기서 한번 맛보고 여기서 한참 뒤에 여기 가서 맛보고 한참 뒤에 여기 가서 맛보고 더 한참 뒤에 여기 가서 본격적인 내용들 나와요. 그럼 마르크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관적인 주장을 파악하기가 과연 용이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방식이 약간 좀 일관된 사상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뭐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건 그거죠. 이제 이 마르크스 중심으로 쭉 배운 다음에 롤스 중심으로 쭉 배운 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으로 쭉 배우고 공화주의 쭉 배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사이클을 다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제 중심으로 다시 묶어서 배우면 양쪽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죠.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시간적인 제약과 또 에너지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마저 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가 뭐다. 자, 이 존 롤스라는 사람이 또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자, 미국에서 태어난 정치 철학자로서 정의론, 정치적 자유주의, 만민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가지 저서를 이제 제시한 이제 정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사회사상 파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중이 높아서 여기저기에 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봅시다.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정의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사회계약론자입니다. 원초적 입장과 최소 극대화 전략, 정의의 두 원칙 제시했고요. 이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뭐 미래세대 논의, 시민 불복종으로도 이제 전개가 되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자유지상주의자, 로버트 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주의자 찰스 테일러, 알레스다이어 맥킨타이어,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클 샌델, 그리고 이제 마이클 왈저 이런 사람들이 비판받죠. 또 공화주의자 마이클 샌델은 본인은 이제 공화주의자로 부릅니다. 자,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떠한가,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롤즈가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될 이 파트가 빠졌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생활과 윤리로 갔죠. 자, 생활과 윤리랑 윤리와 사상은요, 유사한 측면이 있는 과목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과목이기도 해요. 엄밀히 말해서 주제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짜기에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좀 더 정체성에 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윤리와 사상은요, 조금 더 그 사상가의 일관된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인 관점에서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점이 아쉽다. 이게 빠지니까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이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논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만은 자, 이런 원래 있었던 흐름들을 생략하고 마지막 내용만 나온다는 것이 좀 아쉬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책 정치적 자유주의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하고 논쟁하면서 정치적인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제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했던 책이 되겠네요. 자, 합당한 다원주의 사실, 자, 다양한 인간들이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가능하냐? 모두스 비벤디 그런 임시 타협적인 합의가 아니라 진짜 정의라는 그 공통된 관념을 이제 합의하는 그런 것들 어떻게 가능하다? 공적 이성, 반성적 평형, 중첩적 합의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데 이게 심의 민주주의를 이제
지지하는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민주주의 파트에 심의 민주주의의 롤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 시민 불복종 이것도 민주주의 파트에 있어요.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시민 불복종 조금 여기서 이제 공적 이성 내용 조금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가 있어요. 롤즈라고 하는 학자의 그 크기에 비해서 말이죠. 세 번째, 국제문제 해결 방안, 만민법. 고통받는 타국인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저기 고통받는 외국인들 왜 도와줘야 되나요? 자, 그거는 만민으로서 people's 우리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인데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얘기 해주고 있고요. 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롤즈의 앞에서 정의론에서 도출한 정의의 원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공유한다는 것이에요. 평등한 뭐다? 자유의 원칙이에요. 자유주의니까 자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동등하게 이념적으로 이제 자유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뭐 나의 신체의 자유, 뭐 정치에서의 나의 자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두 번째, 불평등은 가능하다. 불평등 단 허용되는 불평등은 뭐다? 첫 번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자, 사회계약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만드는데 내가 누구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의 부모님이 누구고 내 신체적인 특징이 어떻고 이거 다 알고 있으면요.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계약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모른다 치고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회계약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처지를 이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해가지고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됐을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불평등 물론 가능하다. 다만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좀 배상해주는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원칙이죠. 이게 차등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뭐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굉장히 생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차등의 원칙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만민법 얘기를 할 때 차등의 원칙 얘기를 하는 것은 교과서 내용상의 비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능 특강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국제문제, 롤즈는 만민법에서 단순히 이제 복지라든지 뭐 부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질서 정연한 사회는 민주적인 의사 방식 그리고 이제 인권이 존중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그 원조의 원칙에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차등의 원칙이 뭔지를 배우는 파트가 없는데 차등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모순적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저 구절 하나 설명하려고요. 롤즈의 그 정의론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해를 시키려면은. 그러면 이게 정상인가? 롤즈의 메인 파트가 적절한 분량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적절한가? 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과정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 또 고충이 있으니까 또 제가 또 그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되게 항상 이게 점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자꾸 빼라 이거 빼라 저거 빼라 해가지고 내용을 줄여야 되는데 참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이런 고육지책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롤즈가 생활과 윤리의 분배정의 파트로 정의론이 들어가 있고요. 윤리와 사상의 민주주의, 자, 시민불복종, 그리고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파트에 이제 국제 원조, 해외 원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절돼서 여기저기 쪼개져서 드래곤볼 나눠져 있는데, 참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게 아직 모릅니다. 모르지만 생활과 윤리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그런 말이 있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윤리와 사상이 윤리 과목의 좀 근본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의 수요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과목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떨까? 생활과 윤리의 정체성이 주제 중심으로 나누는 거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교정적 정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리주의 입장, 칸트주의 입장 이런 식으로 나뉘죠. 베카리아의 입장, 뭐 동물 실험에 대한 뭐 칸트의 입장, 뭐 공리주의 입장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활과 윤리는 철저하게 주제 중심으로 대신에 윤리와 사상은 철저하게 사상
혹은 사상가 중심으로 편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교과를 어쨌든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을 지금 그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걸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또 실제 수능 문제도요, 이러한 교과서 체계대로 문제를 할당할 것입니다. 자, 사회사상 파트에 1, 2, 3, 4, 5, 6 단원 있었죠. 수능 문제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단원 순서에 맞게 할당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만 막 5문제 만들고 나머지 한 문제도 안 만들고 그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번에 사회사상에서 5문제 냅시다 라고 했으면요, 적당히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사상 혹은 사상가별로 정리를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도 정리하고, 여기서 제외됐지만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롤즈 이런 내용들을 또 정리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방식의 학습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 학교에서는요, 뭐 모의고사라서 빠지고, 수능이라서 빠지고, 수능 전날 빠지고, 학교 무슨 행사에서 빠지고, 뭐 해서 빠지고, 뭐 해서 빠지고, 결손이 아주 심하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 맞으러 이제 다들 이제 3일씩 막 쉬고 그래가지고 2차까지 맞으니까 6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학습 결손이 상당히 그런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일일이 다 만들 수가 없고, 또 여러분 윤리와 사상만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있는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육지책, 저의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자, 교과서 체계대로 가능한 영역은 그대로 하되, 이상사회론, 자본주의, 평화, 세계시민주의 이 단원들은요, 교과서 체계에 맞게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 메인 파트들 다룰 거예요. 다만 여러 단원으로 쪼개지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은 따로 모아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정치사상 따로 다뤄볼 것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따로 다루고요.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각각 다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공화주의 내용도 따로 내용을 할당해가지고 수업을 할게요. 해서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사상들이 짬뽕된 단원들 있죠. 자, 국가단원, 그 다음에 3, 시민단원, 그 다음에 4, 민주주의 단원. 시민 단원하고 민주주의 단원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고 나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할 거예요. 물론 시민 단원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따로 만드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단원에서만 따로 다루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영상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러나 국가 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나면은 굳이 또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단원 따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자, 앞에서 보았던, 자, 유교 배우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배우고요. 공화주의 배우고요. 홉스, 로크, 루소, 마르크스 배우면은 여기 있는 거 이미 다 다루는 거죠. 따로 등장하는 거 없죠. 그러므로 여기 내용은 따로 수업으로 만들진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없죠? 라고 이제 하시면은 대답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 1과 2가 절충되는 요 자유주의 공화주의 단원, 자, 요거 시민 단원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따로 만들고, 롤즈 같은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예 나중에 윤리와 사상관 별도로 아예 나중에 따로 그 정의론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제시해 드린 대로 사상가별 혹은 사상별 흐름을 마스터한 다음에 유교 내용 뭔지 쭉 하나의 흐름으로 일관성 있게 쭉 가고, 아리스토텔레스, 공화주의, 사회계약론 쭉쭉쭉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쭉 가고요. 그리고 나서 단원에 얽매이지 않도록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 비교. 아까 말했던 특히 제2 국가단원에서 유교는 국가를 이렇게 봤구나. 마르크스는 국가를 이렇게 봤구나.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를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 보시고요. 교과서 이미 공부하고 나면은 교과서 쓰고 훑으면요,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 금방 들어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차원에서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고 수능도 풀어보고, 더 에너지가 남으신 분은 수능 특강도 풀어보시고 나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은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런 그 하나의 체계로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 수업을 먼저 한번 쭉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